4월에 마의 4월이라고 하는데 조정을 좀 잘했죠. 종합지수부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눌렸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기적으로 오죠,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달에도 세게 한번 들어오고 1월에 또 굉장히 패닉에 한번 빠졌다 했죠. 근데 지나보면은 이 패닉에 빠졌던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던 자리에서 매수하기만 하면 1월의 바닥에서 삼성화재가 얼마나 멋있게 급등합니까? 패닉을 기다려야 돼, 돈 갖고. 이번 패닉에서도 급등 나오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에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금융주에서도 KB금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미 정고점 근처까지 다 왔죠. 마찬가지예요. 1월에 투매에서 투매 세게 나오고 맛있는 시세를 한번 주고 4월 투매에서 조정 나오고 좀 맛있는 시세를 주죠. 투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이익이 많이 나고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면은 좀 기다리면 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니까 눌림목. 그래서 이런 눌림목 자리를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인데 원자력, 수력, 태양에너지, 에너지 관련 주들이 굉장히 힘이 좋네요. 조선주 이게 ETF예요. 조선주 ETF가 신고가를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있는 거죠. 조선주에다 몰빵 치지 말고 일정 부분 조정부에 담고 금융도 좀 담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야지. 뭐 조금 가다가 안 간다고 시장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우직하게 기다렸다가 비로소 달려드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판단을 했으니 그것이 너무 빨라 돈을 잃는 사람들은 월트리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올바른 판단을 했으나 너무 빨리 뛰어들어서 돈을 잃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타이밍을 잘 기다리는 거, 공부하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방산주 ETF인데 방산주가 이게 조선주보다 더 세네. 아리랑 ETF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조선이 있고 세계적인 철강이 있고 세계적인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꾸준히 우상향하죠. 무서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이 드물거든요. 코로나 때 바닥을 잡고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죠. 박스를 돌파했어요, 음식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종목들이, 대장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융업도 보면 쭉쭉쭉 우상하는데 이번에 4월 조정한데 금융업이 보면 어때요? 제대로 더 돌려놨죠, 그죠? 금융업도 엄청 센 거예요. 증권도 이번에 조정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증권도 이번에 조정을 잘해서 바닥에서 잘 잡은 사람들은 수익이 좀 났을 거예요. 보험이 굉장히 세요, 보험은 삼성화재가 신고가 났으니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만 삼성화재가 엄청 센 거예요. 좋은 주식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가도 우상향 하더라고요. 삼성화재가 이렇게 세잖아요. 비싸가지고 많이 못 살 거예요, 36만. 그러면 때는 보험 ETF 사면 되죠, 보험 ETF. 업종지수를 사면 돼요. 보험에는 삼성화재만 좋은 게 아니라 DB손해보험도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코로나 때 저점 잡고 계속 좀 삼성화재와 둘이 계속 잘 가고 있죠. 중간중간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운수장비. 이게 기아자동차, 현대차잖아요. 운수장비. 자동차 부품. 운수장비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운수장비 업종이에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지. 기아, 현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기아가 보면 월봉 보니까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기아는 무서워요. 그 다음에 현대차. 다 되돌려놨죠. 지독하게 오랫동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해. 현대차 같은 거 월봉으로 보면은 흔들리긴 많이 흔들렸지만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기다리면 어떻게 다 돈을 벌어주죠, 그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돈 갖고 많이 공부를 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자리가 온다고. 이런 자리가 다 돈 버는 자리니까 돈 갖고 많이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책 읽고. 물론 하이닉스도 잘해. 오늘 제목에 들어갔던 게 뭐지? 기아, 하이닉스, KB금융. 하이닉스도 굉장히 잘해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세.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세력들이 옵션 시장에서 장난치를 하고 삼성전자를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시장이 요동을 치죠. 그래서 위로 아래로 해먹는 거예요. 하이닉스보다 더 센 종목은 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 그죠? 이게 시세를 더 내더라고. 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 이름이 더 세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온 다음에 봐야 되겠죠. 근데 원래 센 종목들은 조정이 우상향하면서 하거든요. 우상향하면 하죠. 그죠? 근데 하이닉스도 보면은 그냥 간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보면은 일봉으로 쫙 보면 세워놓고 들랑달랑 하면서 각도가 더 날카로워지죠.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근데 하이닉스 속에는 큰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맛있는 시세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은 대중들이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뭔 종목인지 아세요?
대행들이 여기서 뭐 말도 못하게 좋아했지. 그 다음에 떨어져서 여기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도 엄청 좋아해.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 맞아요. 테슬라죠. 테슬라처럼 너무나 인기 있는 종목들, 너무나 인기 있을 때 여기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 그렇죠. 대중과 거리 두는 것. 대중과 거리를 두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필수 요소다. 세스 크라만. 대중들이 집단화하는 데서 나와서 외로운 쪽에 서야 된다. 대중이 안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대중이 안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거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에코프로 이런 것도 배터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죠? 아주 시끄러웠죠. 반등이 한번 해야 되는데 액면까지 분할했으면 반등하려고 했을 텐데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될 거예요. 뭐 여기 인기 있을 때 여기 이 부분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소외를 많이 받았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것도 보면은 얼마나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소외된 쪽에서 투자하느냐. 주가 가격이 일반적으로 실적보다 훨씬 크게 움직인다. 그 이유는 주로 심리적, 감정적 것이지 펀드멘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펀드멘탈보다 주가는 집단화가 되면 사람의 심리가 작동하거나 어떤 그 미래에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이 먹히면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같은 게 그러죠. 그죠? 테슬라도 그랬었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실적보다 심리적인 이유로 앞에 걸 땡겨 먹은 거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주식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다. 주식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심리와 심리가 지닌 가치보다 더 많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치지 않아요.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사가지고 휘달리면 때가 되면 다 해줘요. 보통 말킬에 숨이 찰 정도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한테서는 절대 아무것도 사지 마라.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 많죠. 어떤 인기 있는 종목이 나오면 숨이 찰 정도로 막 칭찬하고 미래의 것을 막 갖다가 막 얘기하죠.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비키니와 같다. 드러내 보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가린다. 시점을 선택해 들지 말고 시간에 힘을 빚어야 된다. 시간에. 뉴스가 공포스럽게 전 세계를 뒤덮고 지수가 하락하고 신용 스탄록이 급락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이다. 남들이 탐욕을 부를 때 두려워해야 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용감해져야 된다. 이거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짜기에 매수해야 부자가 된다. 주가가 가다 보면 이게 콕콕 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 니먼 사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뉴스를 멀리하는 거. 그 지수가 조정하면서 파월은 그 일봉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의 그 뉴스에 동감을 한다고. 장이 힘들어도 여러분을 긍정 마인드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니몬 사태잖아. 이렇게 힘들어도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제목 너무 세게 잡고 여러분 공포로 몰아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소액으로 실전 투자해라.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빨리 가난하게 만드는 건 역시 주식 투자라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라도 만들어주는데 공부 안 하고 들리는 소리 따라가면은 거지 되죠.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뜯는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소액으로 검증해보는 실전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 당부하건대 초보 투자자는 절대로 큰 돈을 한 종목에 몰아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로또 투자법이 제일 좋아요. 로또 투자법. 로또를 한 주에 10만 원 사듯이 매주 주식을 10만 원씩 사는 거야. 1년에 52주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씩 계속 40만 원 저축하면 돼. 그리고 로또 사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로또 산 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로또 사면은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주식시장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 사가지고 있으면 돌려준다니까.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돌려줘. 수십 년 지나가도 다 돌려준다고. 몇십 년이 지나가도 보면 왔다 갔다 하지만 더 보태주죠. 하이닉스 같은 거 보면 막 쌀 때는 뭐 5천 원 했잖아요. 쌀 때 기다리지 말고 매번 여러분들이 여기 높은 데도 사고 얕을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계속 사 모으면 돼요. 매주 10만 원씩만. 그럼 여러분 부자 됩니다. 삼성화재 같은 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거 월봉으로 보면은 아니 연봉으로 보자고 해요. 연봉으로. 이런 데서 1년에 52만 원씩 계속 사봐 이거. 그래서 집에서 더 해봐. 얼만가. 그리고 배당을 주잖아 또. 배당이 한 10배 줘. 50만 원씩 샀는데 이게 1년에 50만 원짜리야.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열이면은 여기 한 520만 원씩 사겠죠. 그죠? 그 돈이 어떻게 변하나 보라고요. 여러분 평균 단가는 중간일 거 아니에요. 네, 저 아래도 사고 위에도 여기도 사고 여기도 샀으니까 평균가는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이 평균가가 지금 얼마 됐나 보는 게 중요하죠. 2,300원이 30만 원이니까
10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주당 배당금이 10배 해준다니까 10배. 자산은 자산은 더 들고 배당은 배당 들어와서 노후 자금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재밌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잃어. 융자를 왜 받냐고. 지금 많이 빠진 뭐 NC소프트나 LG생활도 다 좋죠. 근데 그 종목 하나만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니까 회사를 분석해보고 돈을 잘 버네. 그러면 계속 사는 거예요. 화장품들도 잘하고 있더라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바닥을 잘 잡은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이 높아지죠. 그죠? 이번에도 세게 4월 달에도 남들 힘들어하는데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하고 LG생활도 이제는 잘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LG생활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근데 회사가 아직도 그 외국인 지분이 26%나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화장품이 좋았다가 실적들이 나빠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재편성 될 겁니다. 좋은 회사들은요 많이 빠지길 기다려야죠. 삼성화재도 그렇게 막 75%씩 빠졌으니까 그냥 간 게 아니야. 막 이런 데 빠질 때 뭐 75%씩 빠지면 뭐 완전히 1억이면 7,500원씩 날아가는 거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금액 이런 데서 주식을 자꾸 사보는 거야. 여기 들어올 때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세 원리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시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시세의 원리를 배우고 홀로서게 만들어주는 게 부자아빠 강의라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도파민 나오는 강의는 뭐죠? 지금 AI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서 짜릿하게 얘기하면 도파민은 나와요. 배터리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 있었습니까? 도파민 나오니까. 존버글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시간은 당신의 친구이고 충동은 당신의 적입니다. 위험 즉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고 주식은 단기 변동성이 작아지면 수익도 결국 낮아질 것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낮은 단기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는 낮은 수익을 감수해야 된다.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흔히 튀어나오는 시점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안겨주는 약세장 바닥 근처이다. 그러니까 약세장 바닥 근처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88TV에서 여러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8TV에서 만나요.